안녕하세요, 여러분. 포커스 코리안 정 선생님이에요.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. 내가 갖고 싶었던 걸 친구가 가졌을 때도 부럽고, 나는 시험에 떨어졌는데 친구는 합격했을 때도 친구가 부러울 수 있어요.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다른 사람이 부러울 때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표현을 살펴보려고 해요. 비슷한 표현이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알아두면 좋을 거예요. 오늘 이야기의 대본과 학습 자료는 페이트리온에 올려놓을게요. 그럼 잘 들어보세요. 우선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 부럽다예요. 부럽다는 다른 사람이 가진 걸 보면서 나도 저런 걸 갖고 싶어. 아니면 나도 저런 걸 경험하고 싶어. 이렇게 생각할 때 쓰는 표현이죠. 부정적인 감정은 아니고 자연스럽고 솔직한 감정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. 그냥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친구가 멋진 곳에 여행을 다녀왔어요. 그럴 때 우리는 친구에게 와, 부럽다. 진짜 좋았겠다.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나는 부모님이랑 멀리 떨어져 사는데 친구는 부모님과 가까이 살아서 부모님을 자주 만날 수 있어요. 그럴 때도 부러워. 나도 부모님이랑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다.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. 상대방의 좋은 상황을 인정하면서 칭찬하는 뉘앙스도 있어서 듣는 사람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. 일상에서 가볍게 쓰기 좋은 표현이에요. 그리고 부럽다 말고 질투하다도 자주 쓰는 표현 중 하나예요. 그런데 질투하다 하고 부럽다의 차이점은 부럽다는 나름 긍정적인 감정이지만 질투하다는 부정적인 느낌이 좀 더 포함된 감정이라는 거예요. 질투하다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거나 더 좋은 물건을 가졌을 때 부러우면서도 좀 미워하는 감정을 나타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사고 싶었지만 못 산 자동차가 있었는데 친구는 그 차를 쉽게 사버린 거예요. 그럴 때 친구가 부러우면서도 좀 미울 수 있어요. 나는 열심히 일해도 못 사는 자동차를 친구는 저렇게 쉽게 사다니 하면서 친구를 질투할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게 생겼을 때 나도 그것을 갖고 싶어서 그 사람이 미운 감정이 들 때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질투는 보통 시기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. 보통 성공한 사람 주변에는 항상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질투하다는 인간관계에서도 자주 쓸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해요.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질투하다를 쓰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좋아할 때 드는 미운 감정을 표현해요. 예를 들어서 나랑 제일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요즘 나 말고 다른 새로운 친구랑 더 자주 놀러 다니는 거예요. 그럴 때 우리는 그 새로운 친구를 질투할 수 있어요. 아니면 남자친구가 회사 동료랑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. 그럴 때도 우리는 그 회사 동료를 질투할 수 있어요. 그리고 그때 질투가 나다라는 표현을 써서 네가 그 사람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서 질투나
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. 다음 표현은 배가 아프다예요. 여기서 배가 아프다는 진짜 배가 아프다는 의미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질투가 많이 난다는 뜻이에요. 관용 표현이에요.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뭔가 기분이 안 좋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. 딱 그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에요. 한국어에는 배가 아프다라는 표현이 들어간 유명한 속담도 있어요.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에요. 사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땅을 샀는데 나는 기쁘지 않고 오히려 질투가 나고 기분이 안 좋다는 뜻이에요. 이렇게 배가 아프다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나타내요. 예를 들어서 친구가 이번에 진짜 좋은 집을 사서 이사를 했어요. 그래서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질투가 나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. 그럴 때 친구가 집 산 거 보니까 솔직히 배 아파.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. 아니면 회사 동료가 승진을 했어요. 그럴 때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나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. 그럴 때도 동료가 승진했다는 소식 들으니까 배 아프더라.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. 네 번째 표현은 샘나다예요. 먼저 샘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에요. 예를 들어서 저는 어릴 때 샘이 많은 아이였어요. 그래서 친구가 저보다 시험을 잘 치거나 성적이 좋으면 엄청 질투했어요. 이렇게 샘은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마음인데 샘이 나다 아니면 샘나다 라고 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걸 표현해요. 예를 들어서 한 친구가 있는데 정말 예쁘고 인기가 많은 거예요. 그래서 나는 그 친구가 너무 밉고 질투가 나요. 그럴 때 친구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 샘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. 샘나다는 자동사인데 타동사로 바꿔서 샘내다 라고도 쓸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친구가 인기가 많아서 학교 다닐 때 항상 샘을 냈어요.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. 마지막 표현은 얄밉다예요. 사실 얄밉다는 좀 복합적인 감정이에요. 어떤 사람이 질투나서 밉기도 하고 부럽기도 한데 그게 100%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뭔가 미워할 수 없는 귀여움이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. 예를 들어서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음식을 조금만 먹는데 친구는 많이 먹어도 살이 하나도 안 찌는 거예요. 그럴 때 그 친구가 부러워서 미울 수가 있어요. 그때 그 친구가 얄밉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. 넌 그렇게 먹어도 살 안 찌는 체질이라 좋겠다. 진짜 얄미워.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. 진짜 많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귀여운 질투심을 나타내는 거예요.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. 한 친구가 있는데 매일 공부 안 하고 노는 것 같은데 시험 결과는 항상 좋은 거예요. 그럴 때 걘 공부 안 했다더니 맨날 1등 해. 진짜 얄미워.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. 질투도 나서 밉긴 하지만 진짜 너무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. 밉지만 미워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마음이에요. 재미있는 표현이죠?
여러분,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부러운 마음이 들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살펴봤어요. 오늘 살펴본 표현에 대한 설명과 예문은 페이트리온에 올려놓을게요. 여러분은 언제 친구가 부러워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